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의 해방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나. 비엔나. 아, 관종을 하려니까 힘드네요. 길거리에 나와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끝난 현장 모습인데 이틀 전에 이제 좀 식당이라든지 이런 계엄령이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준 계엄령. 준계엄령이죠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마무리됐고 원래 이 시간대는 항상 이 정도 사람들이 많은 거리였는데 최근에 저희가 방송 찍었을 때는 계속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사는 분위기가 나네요. 지금 사람들이 본물 터지치 나온다고 해야 되나? 지금 클럽 이런 데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클럽은 못하지. 만약에 하면은 야 네. 오늘 난리 날 거야. 그런데 오늘 어쨌든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베트남의 취업, 해외 취업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 듣고 느꼈던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렇죠. 2%가 저희 해외 취업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게 있는데 그건 그건 여기 위에 링크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그거- 바라고요. 보지 마시고요. 그건 쪽팔리니까. 그래서 한국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존님 많이 해도 취업이 어렵죠. 젊은 분들이 매우 어렵죠. 네. 뭐 3폰이 5폰이 지금 뭐 8포까지 있다면서 그러면서 지금 또 시즌이지 않습니까? 곧 이제 그래서 뭐 오늘은 일단 베트남 그 취업의 그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네, 좀 안 좋은 것들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5년 전에 베트남에 건너왔을 때 2015년도에 베트남에 건너왔는데 그때는 뭐 적당히 하면 뭐 주재원 채용도 되고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때 해외 취업 신남방 정책 해가지고 전 정부 천정부 해가지고 베트남 관련해서는 지금 뭐 취업 자리를 많이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5년 전만 왔을 때도 그때가 이제 삼성이 이제 뭐 제품 양산을 시작하고 이제 이럴 때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특히 이제 삼성 관련 벤더 되는 회사들 많이 왔었죠. 일자리를 얻기가 괜찮았어요. 사실 그때는 대우도 괜찮았고 뭐 주재원 전환이라는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 갈수록 해외 취업하는 프로그램들을 장려를 국가에서 많이 하고 왜냐면 네. 한국에 양질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청년들을 해외로라도 보내려고 하는 정책적인 움직임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해외에 갈 수 있는 그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무지 많아졌어요. 그게 장점이자 막상 또 베트남에서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독이 될 수 있는 게 인력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알게 됐다는 거지. 이만큼 안 줘도 되겠구나. 예, 왜냐면은 예전에 저희가 취업을 한다 할 때 뭐 해외 취업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보시면은 많지 않습니까? 뭐 5,000불을 받니, 7,000불을 받았니, 뭐 그런 얘기들 많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게 쉽지가 않죠. 지금은 그냥 한국에서 받는 정도 수준을 바라볼 수밖에 없나? 네, 그리고 뭐 대기업이 이제 그 회사의 지표는 아닌데 모든 연봉에 특히 그 L사, 하이퐁에 있는 L사들 거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초봉 한 2,000불 초반대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0불이면은 한 200한 많아봐야 50만 원 받는 건데 그럼 이제 한국에 애증간한 중소기업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중견기업 다니는 게 네, 물론 뭐 대기업을 다녔다는 스펙을 가지고 다른 곳을 점프하시기에는 괜찮긴 하겠지만 어차피 이거 네, 현지에서 대기업 다녀봤자 다 현체인 거 알고 네. 한국에서 공채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지 않다는 거 모두가 아니까 그건 또 단점이면 단점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연봉이 일단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주재원 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옛날에 미끼 상품으로 많이 딸려왔어요. 사실은 현지 채용과 주재원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복지 차이라든지 연봉 차이 이런 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회사를 구할 때는 사실 그런 건 미끼로 많이 던졌어요. 왜냐면은 베트남에 있는 진출한 기업들이 젊은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꼬시기에 뭐가 좋겠어. 당연히 연봉, 복지. 뭐 학비 뭐 이런 걸로 꼬셨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외국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눈을 돌리는 걸 알게 됐다 보니 일단 자본주의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미끼를 안 던져도 야, 이 다급한 친구들 알아서 다들 이력서 대밀고 온다. 온다. 알게 된 거죠. 무서워요. 그런 의미로. 여튼 베트남으로 해외 취업을 한 게 지금이야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선택이 돼버렸어요. 네, 이것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외국 생활, 특히 한 국가에 매달리다 보면 그게 매몰 비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지금 나이가 올해 34인데 지금 5년을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들어간다면은 뭐 먹고 살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근데 뭔가 아깝잖아. 그건 되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베트남에서 나 다시는 일자리 안 구한다고 여기 살기 싫다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뭐 좋은 조건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나쁜 조건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말이 뭐냐면은 이 국가가 싫어서 떠났지만 회사에서 나를 채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국가에서 내가 살았던 경험과 그런 업무적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보낸다 나. 이력서 쓸 때 눈여겨 보이는 게 베트남 살았던 것밖에 없으니까 베트남 경력 우대. 그렇죠. 베트남 할 줄 아는 사람 우대니까 아무래도 그런데도 손이 가는 거야. 안 할 수 없거든. 그 본인이 이력서에 그런 거 싹 다 지우고 쓰시면 좋겠지만 또 그게 또 안 되거든. 안 되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 또 다른 단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또 베트남이 제조업 기반의 국가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어디를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삼성이라든지 뭐 LG의 이런
벤더사들에서 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벤더사들에서 일을 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뭐냐면은 결국 베트남의 인건비 올라가면은 떠나가야 돼, 모든 국가들이. 짧진 않겠죠? 한 10년에서 최소 15년 정도는 예.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그 정도 되면 우리 시즌에 온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네. 자식들을 먹여야 하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다. 회사의 정책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고 떠도는 생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10년 전에 어디 계셨냐면 중국에 계셨어요. 그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회사 내부 정책, 뭐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한테 또 요즘에는 또 그렇게 친화적인 정책을 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베트남에 울며 겨자를 먹기로 오신 거고, 이제 그분들도 걱정을 하세요. 야, 이제 난 다음에 어디 가야 되냐? 인도를 가야 되냐? 방글라데시를 가야 되냐? 아프리카를 가야 되냐? 그런 고민들. 베트남이 인건비가 지금 거의 뭐 연에 한 10%씩대 성장을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경제 성장이 한 7%인데 임금 상승은 한 10%씩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서도 또 지금은 30만 원 안팎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뭐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임금적인 위치 그리고 뭐 사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국가다 싶으니까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만 결국은 뭐 월급 100만 원 되면 가야 돼. 뭐 개성공단을 가든 남북 통일되면 뭐 저런 데 뭐 신의주 가가지고 공장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한 국가에 영원히 머무르면서 자신의 뜻과 꿈을 펼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좀 외로운 게 큰 것 같아요. 외로워요. 진짜 외로워. 해외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한국하고 한 4시간 반, 뭐 5시간이면 가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가는데 수월함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또 쉽게 오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뭐,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물론 미국에 있는 건 좀 더 힘들겠다. 그렇죠. 근데 뭐 웬만한 유럽 국가에 있나 베트남에 있으나 한국 들어가는 숫자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놓치는 게 많아진다 인생에. 뭐 가족들, 주위의 친구들 그런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고. 네. 뭐 당신도 그렇잖아. 지금 집에 조카가 크는데 삼촌이라는 사람 1년에 몇 번 봐.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어. 저희가 이제 성장을 한 이후로는 네. 부모님이나 뭐 가족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평생 100번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해외에 와 있는데 1년에 3번 들어가면은 많이 가는 거지. 많이 가는 건데, 그 1년에 3번 간다고 했을 때 3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섭섭한 거지. 눈물 나는 거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뭐 장가를 가고 싶다, 네. 시집을 가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비혼이 많고 하니 덜 하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나는 장가 가서 자식 키우고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외국에 오시면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특히 뭐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한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들 같은 경우야 베트남에 있는 현지 분들은 결혼 많이 하시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여기서 베트남 현지 분과 결혼했던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보긴 했지만. 여자분들은 젊은 나이에 뭐 네.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오셨다가 네. 시집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돌아가시는 건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게 참 정부 차원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그런 경력 단절이라는 걸 좀 보존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외국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도움을 받기도 쉽지가 않고 주위에 참 괜찮은 사람 찾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괜찮은 사람들은 다 이미 뭐 가는 사람들이거나 이미 갔거나 네, 갈 갔다 예정이거나 갔다 왔거나 네.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쉽지 않다. 그리고 회사의 분위기나 문화 같은 것도 참 한국이랑 많이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외국에서 취업을 한다는 것 같은 경우가 스펙을 많이 타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전공과 그런 스펙들을 살리는 직장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뭐 웃자로 하는 얘기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오신 분이 베트남은 뭐 하겠어 지금. 끝에야 뭐 재무회계, 구매팀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네, 물론 뭐 그런 직업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자기는 그 베트남에 있는 증권회사 다니고 싶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다닐 일이 없겠지만 어쨌건 그것도 불가능하지. 말도 안 통하고. 여기도 뭐 있습니까? 증권사 뭐 사이공증권 이런 데 취직하고 네. 싶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한테 닫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전공들, 예를 들면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한다? 베트남에 있는 회사에서 영상을 요구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지. 특히 한국에서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 여기는 제조업 기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제조와 관련된 것들, 말 그대로 공장 생산 관리를 하거나 네. 제조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거나 그걸 납품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거나 뭐 그 중에 끝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일을 하시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회사가 아직까지 전근대적인 문화를 가진 회사들이 많아요, 사실은. 여기 있는 회사들을 살펴보면 한국 회사들은 그러니까 한국과 베트남의 그런 악습, 그리고 네. 안 좋은 문화들을
골라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었으면은 사실 요즘 그런 거 없죠. 아무리 뭐 크고 작은 회사를 가더라도 이제 퇴근하고 내 할 일 하고 싶고, 요즘에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처럼 뭐 서류 덜어던지고 욕을 한다, 저희 미생에서 보는 것처럼 큰일 나지.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에는 네. 노동청에 신고하면 작살이 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말은 못하지만 뭐 여성분들에 대한 뭐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사실 남자분들에 대한 그 뭐랄까 폭언, 폭설. 막 그런 것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공장 일을 하셔야 되고 베트남 분들을 관리하셔야 되니까 뭐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서 견디기가 쉽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뭐 노래방 가자면 가야 돼요. 안 갈 수가 없지.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하고, 보통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같이 숙식하고 동고동락 하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아유 이 대리 같이 술 한잔 먹어. 핑계 댈 게 없어요. 집에 갈 수도 없어요. 없고. 저희가 집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핑계 낼 수가 없어. 당신 제사가 못 타거든. 갈 수가 없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타이반 자의반으로 끌려다니셔야 된다. 워라밸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시면 큰일 나는 거고. 네. 워라밸 좋은 곳은 찾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제조하는 곳은 더 네. 그렇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토요일까지도 근무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네. 그 본인이 받으시는 연봉에서 그 토요일치만큼은 빼셔야 된다. 네. 한국이었으면은 그리고 휴일이 적어 베트남이. 진짜 설 연휴 빼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인 연봉을 계산하실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거. 베트남이 연봉 높다고 해가지고 한 20% 높은 거는 토요일에 근무하는 거거든. 그렇죠. 휴일 적은 거거든. 그렇죠. 또 뭐 있을까? 승진에 대한 문제? 쉽지가 않아요. 라인을 잡는다 이런 것들이. 왜냐면은 한국은 여러 가지 부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라인도 있고 사람들 간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베트남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의 법인장님들 이런 분들 아주 제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부터 시작해서 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신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눈밖에 잘못 났다. 아, 이게 극복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퇴사하셔야지. 퇴사하셔야 돼요. 그런 그리고 거. 일단은 네. 베트남에서 취업을 했을 때 이거를 뭐 평생 직장으로 가져가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 여기서는 진짜로 네. 베트남에서 생존을 위한 직장 느낌이 한국처럼 막 평생 직장에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오는 경우는 좀 없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취업했을 때 베트남으로 가라 해서 오면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베트남에 오고자 한 건 아니지만 평생 직장 개념으로 가져가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뭐 승진의 문제, 사실 회사를 다니면은 승진 문제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베트남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회사 이사도 하시고 대표도 하시고 뭐 좀 높은 위치에 가신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좀 일찍 진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10여 년 전부터 진출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베트남이라는 사회가 훨씬 더 개방되어 있지 않고 정보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소수의 정보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쉬웠고 훨씬 더 올라가기 쉬웠어요. 근데 지금 베트남 관련해서 뭐 유튜브, 인터넷 치기만 하면 수많은 정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지에서 채용된 사람들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제고해 봐야 되지 않냐. 저희 나이 때 어디 회사에서 지금 많이 승진해가지고 한 분 잘 없잖아요 지금. 그런 승진의 문제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현지 채용보다는 주재원들 분들한테 더 열려있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본사에 라인도 많고 본사에 아시는 분도 많고 하니 훨씬 더 쉽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로 내가 회사에서 이사를 달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현지에서 채용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모집하는 공고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낫고요. 네, 거기서 외국 경험 쌓으셔가지고 한국 네. 본사에서 승진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오늘 뭐 알아본 주제는 이제 베트남 취업으로 했을 때 단점들, 뭐가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뭐 외로움, 그리고 인원의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급여나, 대우가 그렇죠. 해외 근무하는 거에 대비해서 네. 뭔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당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받기가 쉽지가 않다. 요즘은 그리고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 국가로 넘어가야 될 확률이 높을 수가 있다. 뭐 사실은 확정적 기정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들 뭐 승진이라든지 회사 내부의 문제들, 워라밸을 챙기기가 쉽지 않다. 근무 네. 시간이 많고 주 6일 근무한다. 휴일이 네. 적다라는 문제들도 있었고. 뭐 기수 생활을 많이 하니 네. 거기 갇혀가지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외에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 어디 뭐 세느강에서 메트로폴리탄을 많이. 그렇지, 그 뭐냐 메트로폴리탄 뭐 칵테일 한잔 마시면서 그 에스프레소에 담배 한 대 피면서 카페 이런 생각하는데 베트남은 쉽지가 않다. 80% 이상의 회사들이 대부분 다 공장 소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목욕탕 의자 앉아가지고 짜다 마실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런 현실과 이상 잘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장래 미래를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걸로 방송 마무리하고 싶네요. 이상.